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 구독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몸의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성 건강, 더 나아가 전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도 좀처럼 듣기 힘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랫도리에 묵직한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남성으로서의 활력이나 자신감이 뚝 떨어진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이 안녕하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 예민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성의 몸은 수면 중에 특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면 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발기 현상입니다. 성적인 자극이나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하룻밤 사이에도 서너 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음경이 단단해졌다가 풀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우리 몸은 굳이 밤에 이런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이것은 일종의 혈관 청소이자 조직 관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음경 해면체라는 조직은 평소에는 혈액이 아주 조금만 흐릅니다. 하지만 밤에 발기가 되는 동안에는 평소보다 수십 배나 많은 신선한 혈액이 그곳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때 혈액과 함께 풍부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조직이 섬유화되거나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스스로 장기가 녹슬지 않도록 밤새도록 기름칠을 하고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 야간 발기 현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조직은 서서히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가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해면체 조직이 위축되고 결국에는 영구적인 기능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아주 조용히 밤마다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안 되지?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혈관과 조직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초반의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아침 발기가 사라진 것을 느끼셨지만 늙어서 주책이다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단순한 비뇨기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까지 겹쳐서 치료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분이 5년 전 처음 신호를 느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60대, 70대가 된 여러분은 늦은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잠들기 전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비싼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효과는 아주 강력한 5가지 수면 전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반드시 끝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드시거나 저녁을 과하게 드시고 주무시면 우리 몸은 밤새 위장에 있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온 힘을 쏟습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다 몰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작 재생과 회복이 필요한 말초, 혈관이나 남성 기관으로 보낼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 에너지를 쓰느라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의 생성이 억제됩니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혈관은 열리지 않고 당연히 건강한 발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드시는 습관은 스스로 남성성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저녁 식탁에서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솔직하게 의사로서 조언 드리자면 저녁마다 드시는 소주 한두 잔은 독약과 같습니다. 술은 잠을 오게 할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깊은 잠, 즉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야간 발기는 주로 이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가 마취 상태가 되어 이 회복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저녁 술자리만 줄여도 한 달 안에 안색이 바뀌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60분 전부터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이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주범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까지 밝은 빛을 쐬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고 호르몬 공장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딱 2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의 개운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누워서 딱 2분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현대인의 교감신경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입니다. 이 긴장을 풀어주지 않고 잠들면 자면서도 혈관이 수축되어 있고 근육이 굳어 있게 됩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쫙 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호흡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넷을 세면서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때는 6을 세면서 내뱉으세요.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것을 더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혈액이 손끝, 발끝, 그리고 중심부까지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이는 미세혈관이 모여있는 음경 조직에 치명적입니다. 혈액 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전의 위험도 높입니다. 자기 전에 생강차나 계피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차를 한 잔 드시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돕는 데 아주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셔서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지 않을 정도로 반 잔에서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5번째, 최소한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잠을 줄여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6시간도 못 주무시는 남성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30%까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0%면 10년, 20년 더 늙은 사람의 호르몬 수치와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성욕도, 발기력도, 근육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잠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 쓸 에너지를 충전하고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의 남성분이 건강한 혈관과 남성성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기적 같은 정력제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은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깊은 호흡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루틴이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만들고 새벽마다 다시금 생동하는 몸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건강한 변화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잠들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면 다음으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불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 충전된 에너지를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활력이 결정되니까요. 이야, 아침에 눈을 뜨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5분 여러분의 남성 건강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뉴스 채널을 틀거나 스마트폰부터 찾아 메시지를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그 몽롱한 상태를 외부의 소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밤새 쉬고 있던 여러분의 몸, 특히 하반신과 골반 주변의 잠든 감각을 물리적으로 깨우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음경에는 뼈가 없습니다. 오로지 혈액의 압력, 즉 혈류가 꽉 차올라야만 단단함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이 말투, 신경 끝까지 도달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위적으로 펌프질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3가지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일종의 혈관 재활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지키신다면 장담하건대 며칠 내로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은 생명의 괄약근이라 불리는 골반저근을 깨우는 것입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성에게 이 근육은 전립선과 방광, 그리고 성기능을 받쳐주는 가장 기초적인 바닥공사와 같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로 하셔도 좋고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부위, 혹은 방귀를 참을 때 조여지는 그 항문 주위 근육을 찾으세요. 엉덩이, 살이나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몸 안쪽의 깊은 근육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근육을 지그시 조여줍니다. 하나, 둘, 셋, 3초간 꽉 조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힘을 탁 풉니다. 이 수축과 이완을 딱 10번만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이 치골미골근을 단련시켜 발기의 강직도를 높이고 사정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3주 정도 꾸준히 하신 제 환자분은 아내분께서 먼저 달라진 점을 알아보셨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혈관을 강제로 여는 산화질소 호흡법입니다. 앞서 잠들기 전 호흡을 말씀드렸지만 아침의 호흡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콸콸 흐르게 만드는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흉곽을 넓힙니다. 이때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바로 내뱉지 말고 4초 동안 숨을 딱 멈춥니다. 이 멈추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때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혈액 내 산소 농도가 조절됩니다. 그 다음 입술을 둥글게 모으고 6초 동안 아주 천천히 숨을 뱉습니다. 폐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짜낸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2초 정도 짧게 휴식합니다. 이 과정을 딱 6번만 반복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긴장되었던 하복부 동맥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열립니다. 3번째 동작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제자리 무릎 올리기입니다. 이제 펌프를 가동할 차례입니다. 밤새 누워있으면서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온몸으로 돌려야 합니다. 특히 서해부, 즉 사타구니 쪽의 림프와 혈관을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듯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일단 평소 걷는 것보다 훨씬 높이, 가능하면 무릎이 배꼽 위치까지 오도록 힘차게 들어 올리세요.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씩씩하게 행진하듯 움직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이 동작을 1분 동안 쉬지 않고 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수축되면서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펌프질하고 그 과정에서 골반 주변의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커피 물을 올려두고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1분의 투자가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몸은 정말로 기능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몸은 아직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기능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 3가지 아침 루틴은 단순히 성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이자 오늘 하루도 활력 있게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밤과 아침의 습관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남성성을 파괴하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만 피해도 회복 속도가 2배는 빨라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수면 습관도 고치려 노력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도 열심히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나름대로 하는데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활 패턴을 들여다보면 10중 8구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실수 중 한두 가지, 심한 경우 3가지 모두를 매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습관들이라 대부분 이것이 내 남성성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컨대 이 구멍들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잠들기 전에 술 한 잔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녁에 소주 반 병 정도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잠도 잘 오게 하지 않나요? 술 한 잔 안 하면 인생 무슨 낙으로 삽니까?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마시는 술 한 잔이 주는 위로가 있지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이완되고 졸음이 쏟아지니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뇌를 마취시켜서 기절시키는 것이지 건강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강조했던 야간 발기는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이 신경체계가 교란됩니다. 중추신경계가 억제되면서 성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무엇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고환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신경이 조금씩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3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를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저와 약속하고 딱 이 주일만 술을 끊어보시더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텐트를 치는 경험을 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술 대신 따뜻한 대추차나 꿀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간뿐만 아니라 아랫도리가 먼저 고마워할 것입니다. 2번째 실수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현대 남성들의 성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60세 이후 은퇴를 하셨더라도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소파 위 혹은 운전석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의 신체 구조상 앉은 자세는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이곳은 음경과 전립선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하루 종일 체중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혈액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전립선염이 생기기 쉽고 음경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어 기능이 퇴화합니다. 일상이 바쁘시더라도 30분이나 45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서 3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가볍게 스쿼트를 해서 눌려있던 골반 혈관을 풀어주세요. 가능하다면 회음부 압박을 줄여주는 도넛 방석이나 인체 공학적인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력입니다. 3번째,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육체적인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남성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점잖게 늙어야지라며 성적인 욕구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뇌와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인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폐업 신고를 하면 뇌는 더 이상 성호르몬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리비더, 즉 성욕은 단순히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활력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인 에너지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할 때 녹슬어 버릴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아랫배를 마사지하며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세요. 이런 작은 불씨들이 모여 호르몬을 다시 흐르게 하고 여러분을 활기찬 중년으로 머물게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순히 잠자리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내 혈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건강 성적표이자 남자의 존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저녁 술상을 치우고 잠들기 전 깊은 호흡을 하고 내일 아침에는 힘차게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이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경이롭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 오늘부터 당장 나쁜 습관 하나는 고쳐보겠다라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언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그리고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 이지영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